제일 기쁜 때면 우선은 제가 애들이 셋 있는데 우리 큰아들 대학 시험 봤을 때 처음 대학 시험 봐 이제 서울대하고 고대를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성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하여튼 떨어지고 재수해서 그 다음에 서울대는 역시 또 떨어졌고 연대 들어갔을 때 그때 참 기뻤던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기뻤던 일은 아무래도 제가 문화재 된 게 굉장히 기뻤겠죠. 지금은 무형유산 그러는데 그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뭐 예능보유자 인간문화재 이래가지고 됐을 때가 제일 기쁜 때였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시기는 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2018년도에 우리 딸을 40살이 된 우리 딸을 하늘로 보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냥 뭐 살림만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일을 하니까 그래도 좀 견뎌올 수 있었고 그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사람의 삶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봤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렇게 삶도 돌아봤고 또 앞으로 또 이제 살아갈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하는 삶에 대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네, 많이 행복해요. 그래도 우리 딸 보낸 것만 빼고는 정말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제 몸이 지금 건강하고 또 이제 국가무형유산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하면서 우리 제자들도 많이 가리키고 또 여러 사람들 이렇게 상대하면서 공연도 또 열심히 하고 뭐 그냥 먹고 사는 것도 뭐 그럭저럭 그냥 뭐 괜찮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요즘 즐거운 일이라면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필라테스를 했어요. 내 나이에 필라테스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딴 사람들도 그러고 이 나이에 지금 제가 뭐 7학년 4반인데 7학년 때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한 2년 반쯤 지나가지고 그 필라테스장이 여성 전용 헬스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헬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헬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딱 헬스 시작한 지 딱 1년 됐네. 근데 근력도 한 2kg가 늘고 뭐 체지방 한 3kg 빠지고 이래가지고 몸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아주 그전보다 훨씬 활력도 더 있고 아주 즐거워요. 그게 즐거운 일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가자울리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산 밑에 집이 하나 둘 셋 네 가구 있는 마을이었어요. 한 마을이지 그게.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이제 구슬 했어요. 뭐 산신령한테 인사를 간다고 산에 가는데 나는 애기였나 봐. 누구 등에 업혀가지고 막 거기를 간 그런 기억이 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 등에 그냥 콱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 제일 어린 기억은 그거고 시골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학교를 조금 다녔어요. 그때는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산에 진달래꽃 따먹으러 가면은 뭐 나병 환자가 붙잡고 간다 그러고 그러면서 학교 오가고 그럴 적에 우리는 이제 여학생들은 이렇게 허리에다 책보 이렇게 허리에다 메고 다니고 남자애들은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허리를 메고 이렇게 다니던 그런 시절이에요. 벌써 몇 년이야. 지금 뭐 70년이 거진 다 돼가니까
정말 그때는 물도 엄청 깨끗하고 좀 이런 골골 내려오는 시냇물 같은 것도 많고 그랬어요. 그때 남학생들은 주머니에다 모래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집어넣고 혹시 나병 환자가 오면은 그거 모래를 견지면 도망간다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 처음 올라와서 사는 데가 이제 도남동. 지금하고는 정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그 이렇게 무슨 이런 무슨 허름한 집이에요. 허름한 집에 이렇게 언덕에, 도남동 맨 언덕에 꼭대기였던 것 같아. 거기서 그냥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공동수도가 있어가지고 물지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동수도에 가서 쫙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렸다 물 받아가지고 지고 올라오고 막 그런, 초등학생 때는 그랬어요. 우리 그때는 시절이 그랬잖아요. 다 이제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도 그냥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많이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로 올라온 거는 이제 제가 6남매의 막내인데 위애들은 다 일찍 저기 했고, 내 바로 위에가 오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빠 하나, 아들을 하나를 그러니까 그래도 공부시키겠다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그래서 나도 사실은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도 못 갈 그런 형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 우린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중학교를 못 보내겠다, 그래서 못 가겠다 했더니 우리 6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계속 이렇게, 학교를 안 가는 건 참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비가 적게 들어간 데는 학교 원서를 계속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개받은 데가 제가 다닌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라는, 그때는 학교도 아니고 하여튼 국악사 양성소였어요. 국악사 양성소가 완전 국비생이었어요. 그때는 그 학교는 저기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관광부 소관이었어요. 교복서부터 하여튼 뭐 연필, 지우개, 뭐 칼까지, 뭐 필통까지 이런 거지, 교과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일습이 전부 다 나오고, 또 그때 전철이 아니고 전차가 2원 50전 할 때인데 월 300원씩 그 장학금까지 나왔었어요. 거기가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한 학년이 딱 한 반씩만 있는 거야. 그 한 반이 40명에 남자 25명, 여자 15명인데 남자는 한 50몇 명 해가지고 2대1이었는데 여자는 11대1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붙었는지, 이렇게 나중에 문화재까지 되려고 저거 했었는지 다행히 붙어가지고 거기 양성소를 다니게 됐어요. 양성소를 다니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국악 전반적인 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완전 기초부터 국악 이론서부터 국악 실기 모든 걸 다, 성악은 뭐 민요, 가곡 가사, 뭐 시조, 또 뭐 판소리, 단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악기는 뭐 퉁소, 그다음에 소금, 단소 이렇게 쫙 하여튼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차차차차 배워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그때 이제 전공을 선택했거든요. 그 전공은 대금, 해금, 가야금, 검은고, 피리 이렇게 5가지만 전공으로 돼 있었어요. 해금 하는 사람들이 아쟁하고 또 뭐 단소 이런 거는 대금 불고 그러는 사람이 다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남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관악기는 거의 남학생들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피리를 처음에 제일 1전공은 검은고였는데 검은고 전공자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때 우리 악사장님, 부원장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그 부원장님이 이렇게 막 설득을 하셔가지고 피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렇게 전공을 했지만 뭐 무용서부터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국악 전반에 걸쳐서 다 공부를 했어요. 학생 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꿈이라면 하여튼 누구를 가리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때는 선생님을 꿈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문공부 소관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면은 서울음대 국악과만 가야 돼. 국악과만. 그리고 다른 학교를 가려면은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 그 자격을 받아야 돼요. 따로. 그래야 다른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어. 입학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도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보려고 공부한답시고 독서실 가서 한 뭐 몇 달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부는 별로예요. 역시나. 그래서 때려치고 뉴타자 학원을 다녔어요. 뉴타자 학원. 그 광화문 지금 조선일보 이쪽에 있는 그 코너에 꼭대기 뉴타자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뉴타자 학원을 다녀가지고 정식으로 진짜 6개월을 다녀가지고 어떻게 취직한 데가 국립국악원이에요. 국립국악원 서무과로 들어가서. 그 전에 있던 타자수는 그냥 이렇게 치는 적이었는데 저는 정식 타자 학원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소리부터 달라. 타자 치는 소리부터. 취직을 해가지고 잘 다니는데 저 이렇게 막 설득해가지고 피리를 하게 한 그 악사장님이 그때도 계셨어요. 그래서 맨날 보면은 이 주먹이 키가 몇이지? 맨날 그러면 근데 제가 키가 지금은 좀 많이 줄었는데 163이었거든요. 그럼 꽤 큰 키예요, 그럭저럭. 그러니까 자꾸 연주원실로 가라고 그 서무과 사무직으로 있는 게 좋지 그 연주원실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무과에서 한 10개월 근무하고 그다음에 여자 연주원이 돼가지고 국악원 근무를 한 게 한 5년 근무했나 봐요. 5년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20대 초반이었던 거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러고 들어갔으니까 20대 초반에 그러고 근무를 하다가 25세 결혼하면서 근데 결혼할 무렵에 우리 돌아가신 김정현 선생님께서 서도수리의 문화재셨던 분이거든요. 김정현 선생님, 또 김월아 선생님, 또 성창순 선생님, 세 분 선생님 지금 다 고인이 되셨죠. 다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여자 연주원들한테 이제 교양 과목처럼 와서 우리 서도소리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성창순 선생님은 뭐 녹음방초 하면서 이제 가야금병창도 좀 가르쳐 주시고 김월아 선생님은 뭐 동창이 하고 이제 뭐 시조도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서도수리를 가리키는데 서도수리 맨 처음 공목에 초목이가 있어요. 서도 입창에 초목이 놀량, 앞산 타령, 뒷산 타령, 경발림 이렇게 서도 입창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5곡이 있거든요. 근데 초목이고 제 이름은 봄춘자에 나무 목자를 써가지고 춘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름 때문에 학생 때 전공 시험을 보려면은 전공 선생님들이 5분이 쫙 이렇게 앉아 계셔요. 5분이 앉아 계시면서 네, 선생님들, 춘목이가 들어왔어? 그럼 뭐 봄에는 춘목이고, 그럼 뭐 여름엔 하목이고, 뭐 겨울엔 동목이고, 늙으면 고목이가 되겠네. 막 이렇게 농담들을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도 역시나 초목이라는 곡이 있으니까 저를 다 사람들이 춘목이라고 부르지 않고 얘 초목아 막 이러고 초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정현 선생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거기 오셨지만 더 각별하게 초목이가 되는 바람에 연결이 돼서 그 선생님한테 서도수리를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결혼하기 조금 전이었는데 그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후반에 결혼하면서 제가 1년에 애를 하나씩 낳았어요. 아들, 딸, 아들. 애들이 77년생, 78년생, 79년생. 그러니까 20대는 그렇게 지낸 거예요. 결혼은 연애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연애 결혼이라고. 우리 오빠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면은 그때 수색에 신병교육대에서
입구 같은 거 이렇게 다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이렇게 종이 쪽지에다 인쇄해서 당신 아들은 잘 와서 뭐 이러고 이렇게 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보낸 거에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 중대장한테 이제 위문 편지 쓰듯이 중대장 아저씨 해가지고서는 우리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이러니까 좀 잘 봐주세요. 그러고서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장이 온 거야. 그 편지를 보고 중대장이 진짜 답장이 온 거야. 그때 그 중대장이 지금의 우리 남편이에요. 편지 주고받고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내가 거기를 이제 뭐 그 수색 거기를 한번 가서 만나고 또 막 많이 만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편지는 이렇게 여러 번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한동안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또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몇 년 있다가 또 만난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보니까 그때까지도 그 사람도 결혼을 안 했고 뭐 저는 뭐 당연히 결혼을 안 했고 근데 거기는 선도 많이 여러 번 보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갔어요. 우병학교 출신인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대위로 진급을 한 것 같은데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됐어요. 웃기지? 지금은 정말 휙휙 지나가잖아요. 근데 20대 때는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왜 하루씩 하는 이런 일일 달력이 있었어. 이렇게 습자지카처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빨리 지나가라고 막 빨리 막 뜯었어. 힘들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힘들으니까. 그때는 뭐 힘들다 뭐 이런 것도 몰랐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순진했어요. 근데 또 딴 사람들보다도 제가 좀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처럼 막 고민을 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장래에 뭘 어떻게 뭘 해서 뭐 이런 설계 이런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좋게 말하면 순박하고 순진한 건데 솔직히 말하면 뭐 좀 맹한 거죠. 뭐 맹하고 철이 정말 너무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그 다음 해부터 1년에 하나씩 낳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26세 혼자 대신 이제 청상 과부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계속.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한 방에서 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방 2개 있는 걸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가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죠. 시집살이도 좀 꽤 했고 그때 당시에는 뭐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돌아보면 참 시집살이도 꽤 하고 살았어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신랑하고 뭐 좋고 나쁜 것도 아마 생각해보면 성격 자체도 무뚝뚝하지만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정말 평범한 한 남자인데 당신한테는 정말 세상 천지에서 최고야. 잘난 그런 아들 겸 남편이잖아요. 그 옛날 시절에 26살 혼자 됐으면 지금 같으면 시집을 가도 몇 번을 갈 나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제가 무뚝뚝하니까 그냥 대면하고 살았지 아마 이 여우 같은 이런 여자 같았으면 아마 살지도 못했을 것 같아. 진짜. 결혼하고 조금 다녔어요. 조금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도 이제 김정현 선생님하고는 계속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많이 가면 2번 뭐 이 정도 가면서 선생님한테 다니고 그랬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쟤는 머릿속에 그냥 늘 그냥 지 자식하고 지 집 생각 뭐 신랑하고 뭐 자식 생각밖에 없다고 그 가물에 콩 나듯이 제가 이제 국어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금방 받아요. 금방 받는데 그걸 계속 자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서 막 이랬으니까 막 애를 들쳐업고 가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또 우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쟤는 맨날 거기 뭐 뚱땅거리고 소리하러 다닌다 그러고 그때는 정말 그러면 인식이 그랬지만 야 뭐 소리하고 장구치면 뭐 다 뭐 제일이냐 뭐 기생갈보가 뭐 이러면서 정말 그런 말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한번 내가 그냥 작정을 하고 하면 다 말이냐고 말이야. 응? 정말 그 당신 며느리가 그런 거 되는 꼴을 보고 싶냐고 정말 그러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8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돌아가시면 저는 이제 마냥 끝날 줄 알았어, 같이. 그냥 저도,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그래도 그냥 연결이 돼서 선생님하고 같이 뭐 공연하면은 공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선생님 돌아가시면 그만이지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선생님 돌아가시면 전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 편찮으셨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아주 이렇게 왜소하시고 이렇게 자그마하시고 막 이런데 예쁘셨어요. 선생님도 사실은 전공이 무용이셨거든요. 무용이셨는데 체구가 작으니까 아마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무용하는 선생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냥 좀 몇 푼만 좀 이렇게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소리로. 근데 옛날 공번 출신들은 뭐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소리, 악기 뭐 다 이런 거, 춤 뭐 이런 걸 다 해요. 정말 지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양 기생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우리 선생님도 뭐 시집 빙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집도 쓰시고 또 한국 무용도감 해가지고 책도 이렇게 내시고 뭐 시조, 가곡, 가사 뭐 이런 거 다 하셨어요. 소리, 또 춤. 지금 국악이 많이 대우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 나아진 편이거든요. 근데 정말 옛날에는 취급을 안 해줬어요. 우리 음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조금 국악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왜냐하면 이제 86 아시안게임 때 서양 음악이나 뭐 이런 서양 예술을 아무리 잘한들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88 올림픽 때 완전히 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국악이 조금 이렇게 된 것이지, 정말 그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국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못 살았고 생활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잘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자가용을 몰고 다니셨으니까. 기사 두고 자가용. 왜냐면은 그 덕수궁에 그전에 그러니까 여관이었던 것 같아요. 여관. 그런 걸 이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재력이 있으셨어요. 서대문 그 아파트, 와우 아파트 그 밑에 이렇게 단독 큰 마당에 잔디밭도 있고 그런 집에 사셨거든요. 거기를 창전동 다니면서 맨날 이제 공부하고 뭐 공연 같은 거 하면 이제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하고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죠. 솔직히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전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은 저는 뭐 자신이 없고 이제 뭐 저기 할 거라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나도 30살이 넘어서 시작을 했다. 소리를. 그 소리를 30살이 넘어서 했고 그냥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기초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하기는 했지만 딱히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뭔 소리를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소리다. 그러니까 뼈대는 세웠으니까 살은 네가 붙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때는 전수조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무슨 선생님 전수조교냐고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도 저는 정식 이제 국악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리고 사람도 없었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전수조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돌아가시니까 진짜 그게 다 저한테 오더라고요. 80년도인가 광명으로 이사를 왔고 그 뒤에서부터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됐어요. 여기로 이사 온 것도 애가 셋이 되잖아요. 애가 셋이 되니까 전세 방도 안 줘. 부천에서 우리 큰아들은 낳고 북가자도 거기 가서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고 그래가지고 애가 셋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방도 안 줘. 방을 안 줘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온 게 여기 광명시 연립주택인 거예요. 그때.
광명 6동 그 지금 광일초등학교 앞에 지금 다 이렇게 해무로 아파트 지어졌는데 거기에 연립주택에 1600 얼마인가 주고 82년도 2월 달에 왔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애들이 지금 광일초등학교 입학해서 광일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학년이 12반, 13반 그랬어요. 그리고 60명이 넘었고. 그랬는데 우리 큰애가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면서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반이 한 반씩 줄더라고요. 왜 줄냐면은 인구가 줄어서 줄은 게 아니고 서울하고 이제 부천, 안양 그때 좋은 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여튼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진짜 반이 하나씩 줄어. 그래서 우리 아들도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거의 막 1등 맨날 뭐 올백도 받고 막 이래가면서 그때 막 시험을 막 많이 보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중간에 나도 서울에다 방도 얻어놨다가 계약금만 이거 날려버리고 그냥 여기서 눌러 앉았어요. 눌러 앉았고 막 학원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럴 때였는데 그래서 여기 광명에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막 처지는 것 같고 막 바보 같고 막 한참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진짜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면서 진짜 강요해 본 일이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 애들이 뭘 하겠습니다. 뭐 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될 일 같으면 그냥 해라 했고 아니다 싶으면 안 돼. 그냥 한 번 안 돼 하면 그냥 끝이야. 아무리 졸라도 소용이 없어. 그랬는데 잘 됐어요 다. 근데 그게 잘한 것 같아요. 참 제 성격도 참 무뚝뚝하지만 지금 젊은 엄마 아빠들 보면은 정말 자기 아이들 너무너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사랑하고 뭐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사랑 표현을 좀 많이 해줄 걸. 그래서 그게 부럽고 그게 좀 후회스럽고 그래요. 지금 우리 큰아들네는 작년 7월 달에 미국으로 다 갔고 거의 이제 영주권 다 해가지고 다 갔고 우리 딸은 뭐 저기로 갔고 우리 막내 아들은 지금 호주로 간 지 지금 7년째예요. 18년대 이렇게 가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문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직접 대놓고 내가 뭐 사랑한다 뭐 이러지는 못해요. 근데 하여튼 뭐 우리 아들들 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좀 잘할 때 막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해. 근데 너무 사랑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좀 봉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 처음에 90년대 초반에는 정말 없었거든요. 예술단체가. 저도 이제 광명예총 초대 멤버인데 광명예총 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국악 발표회를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때 미술하던 그 광명여고 김선일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총을 설립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새 지부가 돼가지고 광명예총을 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예총 문화예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특히나 광명이 그 문화예술 발전 쪽으로 굉장히 활발한 쪽이에요. 사실 보면 이렇게 다른 저기를 봐도. 그런데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좀 이제 봉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서로 또 자기네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다른 분야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 아마 많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전승은 다른 각자 분야도 다 발전해서 잘 되고 있지만 우리 국악은 어차피 국가 문화유산인 서도수리 보유자가 또 제가 있고 또 이제 광명노각이 또 이제 경기도 문화재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전승은 잘 되고 있지요. 역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또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명감과 또 봉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서 국악을 해가지고 할 때는 여기 국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자체에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초심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일로 해서 이렇게 돈이 되지 않으면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스스로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 그러는데 사람이 맑아지면 마부를 부리고 싶다고 그러듯이 자꾸 옛날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이익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는 완전히 다 불모지였어요. 완전히 정말 불모지였어요. 중학교부터 완전 정식 국악 학교를 딱 나와서 제대로 한 사람이 광명에 있으면서 국악 쪽에 활동을 하면서 서도소리의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옛날에는 여기에 광명시에 있으면서 이제 공무원들 저기도 이추모기를 모르면은 간첩이라 그럴 정도로 정말 시하고의 이게 유대관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우선은 이제 이게 이제 국가유산청 지금 저기거든요. 그래서 국가유산청하고 관계도 저도 굉장히 오래도록 제가 2001년도에 보유자가 됐으니까 거기 있는 분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죠. 그때 나 문화재 될 당시에 우리 거기 담당하던 분이 그 전수관 그걸 담당 과장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광명에 전수관 좀 줘달라고 말이야. 줘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얼른 지시라고 뭐 농악이나 뭐 강강술래 또 뭐 탈춤 뭐 이런 거는 단체 종목이라 그러거든요. 단체 종목은 국가에서 다 져줘요. 그런데 개인 종목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사는 여기 지역에서 이제 땅을 주고 그러면은 우리 짓겠다 하고 문화재 그 유산청에다가 이거를 하면은 국비 50, 시비 25%,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광명농악이 있기 때문에 도비 25%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우선 다 이거 해준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춘목이가 그동안 그만큼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한 저기가 제일 크죠. 후배들은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또 늘 저는 강조하는 게 후배들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긴 해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소리하는 것도 그래라. 일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해라. 그리고 또 세상은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거니까 절대로 더불어서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이렇게 합동해서 서로 하면서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그걸 늘 강조를 해요. 광명농악. 저는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렇게 문화재 쪽 이거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그때 저부터 이제 문화재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민속경연대에 나가서 뭐 1등을 하면은 국가 이제 문화재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막 이런 그런 게 하여튼 그쪽에 문화재 그쪽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농악이라는 거는 전국 각지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5%에다가 95%는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야. 이제 우린 서소리는 평안도, 황해도 그쪽 지방 소리이기 때문에 그쪽 지방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지만 농악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다 있기 때문에 광명에서 농악이라는 걸 생각해서 뭘 이렇게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영원히 남잖아요. 그때 민속경연대회를 이렇게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무슨 굿도 나가고 뭐 하고 했는데 저도 도당꽃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막 이렇게 무당 이것도 해보고 그랬어요. 김태수 시장님 쪽인데 그때 그런데 딱 할 수 있는 게 농악이야, 농악. 그래서 농악을 하자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1등을 해야 전국대회를 나가요. 그렇게 1등을 하고 또 전국대회를 나가서
1등은 못하고 1등 못하고 2등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왔는데 그때 거의 1등 한다. 그게 1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돈도 다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연출자 해가지고 하여튼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2등 했는데 2등 해가지고 경기도 문화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전국 문화제는 뭐 꿈도 못 꾸고 그때 전재희 시장님이셨는데 전재희 시장님하고 뭐 우리 담당 국장님 또 경기도 그 담당 국장님 이게 잘 맞아가지고 광명농악을 문화제로 만들어 놓은 거. 그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광명농악 문화제로 만드는 거 하고 또 이제 전수관. 그 이춘목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광명에 살면서 이렇게 저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광명 전통 무형유산 전수관이 지어진 거 하고 그건 정말 이춘목이가 참 잘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가장 이제 아까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하면서 정말 아무런 뭐 이익이나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분야만 그냥 이거 하면서 하지 뭐 다른 거 이런 거 생각 뭐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일을 했는데 이제 가장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전폭적으로 정말 이렇게 정말 내가 데려와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컸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뭐 내 이익에 대해서 뭐 뒤통수를 친 건 아닌데 전체적인 이런 저런 거에 일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개인 저걸로 그냥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가버렸을 때 그때 제일 배신감이 들었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제가 공연하는 게 뭐 제가 뭐 제 일이잖아요. 제 일이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 가리키고 그러는 게 일인데 저는 늘 하여튼 공연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오실 관객분들을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하고 관객이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즐겁지 않아도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뭘 좀 건드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렇게 막 소리하고 그러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오시는 분들이 즐거우실 수 있도록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뭐 프로그램도 짜고 뭐 이렇게 곡목도 정하고 그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요. 아유, 오늘 하루도 잘 놀았다. 잘 놀았다. 근데 좀 이제 뭐 관객분들이 막 호응해주고 막 이랬으면 참 참 좋다. 그러는데 이제 별로 별 볼 일 없었다. 그러면 조금 죄송하고 그냥 그래 오늘 하루도 한바탕 잘 놀았다 그래요. 저한테 국악은 제 삶의 전부죠 뭐. 제 삶의 전부예요. 네, 저는 저를 대하는 모든 분들이 저를 굉장히 편안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고 제 주위가 그래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50대 후반? 한 60좀 넘으니까 정말 인생 별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뭐 행불행이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별것도 아니다. 그리고 잠깐이다. 그리고 또 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국가문화유산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지내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 사람들하고 좋게 잘 지내면서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뭐 이러면서 잘 지낼 수 있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게 꿈이고 딱 정말 하나 있다면은 굳이 정말 하나는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광명 전통 무형유산 전수관이 저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우리 서도소리가 사실은 그리고 참 취약한 종목이거든요.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판소리 뭐 잘하나 못하나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와 그러고 막 이렇게 저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 소리도 여기 서울 경기 중부지방권이니까 또 이렇게 막 좋아하고 호응하는 층이 많고. 근데 우리 서도 소리는 소리도 살짝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 팬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광명에 이렇게 이춘목이로 인해서 전수관까지 지어졌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전수관을 발판으로 광명이 서도소리의 뿌리가 돼가지고 나무를 잘 키워서 제가 없어도 이제 제 후배들이 서도소리를 잘 발전시키고 보존하고 전승시키고 그래주기를 바라는 게 제 꿈입니다.